안녕하십니까. 공시마 NCS 취업전략팀의 강사 맡고 있는 김영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해설 강의를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한국전력공사의 실전 모의고사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문제 해결 능력 파트와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능력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가 맡아서 해설을 해드릴 겁니다. 전 문항을 해설해 드리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시험 경향을 봤을 때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에는 여러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에 맞기 위해 맞는 것들을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방법, 그 방법들을 좀 빨리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얼마만큼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문제 해결 능력 파트가 되는 거고요. 예전하고는 다르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어떤 상황들이 좀 복합돼서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전체적인 모의고사 안으로 지문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구성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트별로 좀 나눠 있는 성향이 굉장히 강했다면, 지금은 하나의 문제 해결 능력 안에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문제의 유형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여기에서 해설해 드릴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설을 해 드릴 거냐면, 조금 더 문제 상황에 맞게 해결을 할 때, 해석을 했을 때 조금 더 간단하고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겠느냐라는 부분들에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면 좀 더 괜찮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부분들 위주로, 그런 문항들 위주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하시고 잘 여러분들 걸로 이제 숙지를 하셔서 만드신 상태에서 이제 시험을 보시면은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1회에서요, 이제 26번 문제 해결 능력이 보시면 26번부터 해석을 해볼 텐데요. 26번을 보시면은 이제 10일간의 미국 여행을 가려고 했을 때 결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결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숙소와 항공료를 모두 현금으로 결제할 때, 자, 문제를 읽을 때 지금 빈칸에 나와 있는 부분을 먼저 파트를 읽을 거예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건들을 찾아내는 형태로 문제를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숙소와 항공료를 모두 오늘 현금으로 결제를 할 때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 현금으로 결제를 한다. 26번에 보시면 현금으로 결제를 했을 때, 이 현금으로 결제를 했을 때와 그 다음에 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 차이점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제 요구를 했겠죠. 답을 요구를 했을 텐데, 현금으로 결제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거기 위에 표를 보시면, 첫 번째 표 보시면 1210원이라고 돼 있어요. 1210원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부분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 지금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한 달 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는 어떻게 나와 있게 되느냐?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찰 살 때 값의 5%를 수수료도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나타나 있고요. 그 현금으로 결제할 때도 거기 밑에 보시면 그 네 가지의 주요 사항이 있습니다. 보낼 때 값으로 환율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달 뒤 환율을 환율 예상값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보낼 때 값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1210원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뒤에 현찰을 살 때 값으로 수수료를 납부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부분 중에서 살 때 나와 있는 부분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 1130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5%의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5%의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를 하려면 1.05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이제 이 김땡땡 씨죠? 김땡땡 씨가 결제를 하려고 하는 금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숙소가 1000달러고 항공료가 160달러가 되겠죠. 그럼 결제 금액은 1160이에요. 결제 금액 같은 경우에는 얼마라고 돼 있냐? 1160달러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걸 봤을 때 얼마의 차이가 나겠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차이가 난다라고 했었던 부분을 봤을 때 여긴 1210원, 1130원 곱하기 1.05니까 여기에서 1210원에다가 빼기 1130원 곱하기 1.05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얘를 계산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부분을요, 이 부분을 너무 자세하게 계산을 하시면은 시간이 굉장히 좀 걸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산을 했을 때. 그래서 얘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조금 더
어림산으로 잡아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지금 보면 보기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69,000원, 92,000원, 27,000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 있는 값 중에서 가장 근사값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1130원에 1.05라고 돼 있으니까 1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1130원에 1을 곱했을 때 어차피 얘는 1130원이에요. 맞죠? 그쵸? 근데 0.05, 자, 1130원에서 0.05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0.05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원래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이 1130원의 0.01, 즉 100분의 1이면 11.3이 돼요. 그죠? 그 11.3이 몇 배란 뜻이냐? 5배라는 뜻이죠. 그럼 5배라는 뜻이기 때문에 대략 얼마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냐면 55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55. 그럼 55에서 얘를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가 55를 했을 때는 1185 정도가 대략적으로 나오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1210원에서 1185를 뭐 하란 얘기야? 빼란 얘기죠. 그럼 대략적으로 얼마가 되겠냐? 대략적으로 약 25가 될 겁니다. 자, 여기다 적어보면 25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부분은 1160달러라는 이 부분에서 25라는 얘의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곱하는 거거든요. 곱하는 거야. 그러면 1160에서 25를 곱해보면 보면 아시다시피 거기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숫자는 얼마가 될 거냐면 27,840원이라는 숫자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죠? 그럼 27,840원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만 찾아주면 됩니까? 더 비싸다 싸다만 찾아주시면 되는데 당연히 지금 누가 큽니까? 앞에 게 크죠?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숙소와 항공료를 모두 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 두 방법 중 현금이 카드에 비해서 더 어떻다? 현금과 카드가 있을 때 어떤 부분? 현금이 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비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강조해야 될 부분은 뭐냐? 어림산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일일이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나눠가지고 대략적인 값을 통해서 유출을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유추하는 값들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한 계산을 요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얼마만큼 자세하게 문제를 계산을 할 건지는 뭐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까? 보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보기를 보고 판단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이 정도만 계산을 해도 답은 나오겠구나라는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이렇게 해서 26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몇 번으로 보시면 됩니까? 4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됐지요? 자,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을 볼 거냐면요. 30번을 보겠습니다. 30번. 30번을 보면 지금 A씨는 태양광 LED 매립등과 태양광 벽등 대신에 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29번과 30번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돼 있었냐면 태양광 LED 매립등과 태양광 벽등이 몇 개였냐면 태양광 LED라고 돼 있죠. LED의 매립등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벽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지금 몇 개를 주문을 생각을 할 거냐? 40개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40개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형 태양광 가로등 4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형 태양광 가로등 몇 대? 4대다. 얘는 40개고 얘는 4대죠? 그럼 뭔가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만큼 되는지 확인을 해보죠. 첫 번째, 설치비의 경우 중형 태양광 가로등은 무료다. 중형 태양광 가로등은 무료라고 되어 있고요. 태양광 LED 매립등과 설치비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각각 2,000원과 3,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A에 들어갈 말은 뭐가 될 거냐면 A 같은 경우에는 2,000원 더하기 3,000원이 될 거고요. 이걸 몇 개를 설치를 하는 거야? 40개를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럼 얼마가 나오게 되냐? 20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반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B를 봤을 때 중형 태양광 가로등은 운반비가 얼마라고 되어 있느냐? 거기 보시면 5만원씩 과금이 됩니다. 그럼 B 같은 경우에는 5만원씩 과금이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4대를 설치하게 되면 역시나 얼마가 나오게 돼요? 20만이 나오게 돼요. 그죠? 자, 그럼 누가 비싸냐? C를 구하는 건데 C를 봤더니 중형 태양광 가로등은 하나에 얼마입니까? 22만 3천 원이죠. 22.3만이에요. 그럼 곱하기 4가 될 거고 여기다 얼마를 더해야 됩니까?
20만 원 돼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시면 22만 원 같은 경우는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88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0.3만 같은 경우에 곱하게 되면 1.2만이 되겠죠. 그럼 합치게 되면 얼마가 될 거냐? 여기는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100만 9만 2천 원. 그죠? 109만 2천 원이 나오게 돼요. 그럼 여기서 여기 나와 있는 나머지 부분 확인을 해볼까요? 나머지 부분. 지금 29번의 답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했다면 29번에서 답을 구한 부분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29번에 102만 4천 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2만 4천 원을 102만 4천 원을 어떻게 하면 되냐? 빼주면 돼요. 빼주면 됩니다. 빼면 얼마가 나오게 되냐? 6만 8천 원이 나오게 됩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에도 뭐 계산을 하는 게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복잡하진 않은데 역시나 이런 간단한 어림산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을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간단한 계산은 뭐 하나하나 생각하고 조금 복잡해지면 어림산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벽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간단한 것부터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시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는 좀 더 어림산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랑 비슷한 방법으로 몇 번 문항을 볼 거냐면 33번 문항을 볼게요. 33번.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33번 문항을 보면 거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느냐 확인을 해보니까 전력 수요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전력 수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예비율을 20%로 유지하기 위한 공급 전력량은 얼마인가요? 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요거를 조금 더 계산을 하려고 딱 봤을 때 지금 전력 예비율이 지금 보시면 최대 전력 수요 분의 총 공급 전력량 그 다음 빼기 최대 전력 수요라고 되어 있죠. 즉 분모랑 분자랑 지금 글자가 같은 부분이 뒤에 존재하게 돼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냐면 33번에 전력 예비율은요. 전력 예비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최대 전력 수요 요 부분과 그 다음에 분자에 누가 올라가느냐? 총 전력량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 있죠.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다 곱하기 얼마를 한다? 100을 한다. 이렇게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맞나요? 그게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20%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20%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는 2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양변을 100으로 나누게 되면 여기는 100분의 20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이쪽으로 넘기면 100분의 120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최대 전력 수요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는 얼마가 들어가겠느냐? 지금 최대 전력 수요가 8,650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는 8,650만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총 전력량이 듭니다. 총 전력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 공급 전력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8,650만을 여기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해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1, 2, 3, 4, 5번 보기 중에서 뭐에 해당이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얘가 대략 얼마예요? 1.2입니다. 그죠? 1.2예요. 그럼 8,650만에서 1을 곱했을 때는 그냥 8,650만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누구를 지금 고려를 해야 됩니까? 0.1을 고려를 해야 돼요. 0.1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8,650만에서 10분의 1, 즉 0.1에 해당하는 부분은 얼마예요? 865예요. 그죠? 865. 근데 나는 구하고 싶은 게 얼마입니까? 0.2죠. 그럼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면 돼. 그럼 여기다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대략 얼마가 돼요? 1700 정도 나오게 되죠. 물론 1730이죠. 딱 떨어지게 계산을 해본다면 1730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에다 얼마를 더하는 거야? 1730을 더한단 말이에요. 그럼 1730을 더하는 거니까 8650만에서 1730만을 더했을 때 얼마가 나오겠느냐? 정답은 4번. 만이 어떻게 돼요? 넘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대략 1700이기 때문에 13,000까지는 가능, 12,250만 즉 5번 보기에는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가까이 가지가 않죠. 대략적으로 어디에 가까워지게 됩니까? 4에 더 가깝다라는 건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실질적으로 계산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나눠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눠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4번에 가깝구나라고 하면 정답을 몇 번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까? 4번으로 고를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33번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됐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을 볼게요. 37번. 자, 37번에서